자동차는 빠르고 편리한 생활 속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11월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천만 대를 돌파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자동차 수가 증가한 만큼 자동차 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단순히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늘 사고를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의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창현 선생입니다. 앞선 사례처럼 자동차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사고 시 주요 원인과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무엇 때문에 왜 일어나는 걸까요? 자동차 사고는 어느 한 가지 요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차량 및 도로 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운전자로 인한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과속, 음주, 운전 미숙 및 부주의, 전방 주시 태만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졸음운전, 신호 위반 등 다른 원인들도 있고 또 내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을 한다 해도 다른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보행자 원인입니다. 다음 그림을 살펴봅시다. 보행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경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단횡단하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좌우 차가 오는지 전혀 보지 않고 길을 건너는 경우는 최근 주변에서 쉽게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횡단하는 일도 있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운전 중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을 봐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어르신들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활에 이로운 기기임에는 틀림없지만 문자를 보면서 혹은 전화통화를 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길을 건너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차량 및 도로 환경 원인입니다. 도로 환경 원인에는 날씨의 영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는 도로 표면이 미끄러워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안개 낀 날이나 밤에는 아무래도 어둡기 때문에 가시거리가 짧아 역시 운전 시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결함으로는 자동차 차체의 문제나 바퀴 혹은 브레이크, 핸들 조작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자동차가 안전한지 혹시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를 입고 그 후유증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 중 간단한 부상의 경우는 치료를 잘 받고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후유증을 앓기도 합니다. 혹은 장애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장애를 겪게 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갑자기 찾아온 장애와 이로 인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는데 더 많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피해로 인해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 유자녀 문제인데요. 매년 2만 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자라야 할 나이에 부모를 잃고 형제들도 뿔뿔이 흩어지는 운명을 맞이하기도 하고 생계 능력을 잃은 부모를 대신해 소년, 소녀 가장이 되어 역경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청소년의 경우도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겪은 황당한 경험을 이야기해 볼까요? 지인과 함께 점심을 먹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쾅 하는 소리가 나더니 자동차 2대가 부딪힌 거예요. 아휴 세상에. 그 길은 평소에 자주 다니는 길인데 유난히 도로가 굽어져 있어요. 특히나 내리막길이고요. 그래서 차들이 내려오다가 급커브로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가속하는 운전자의 문제도 있지만 도로 현장의 문제도 있어 보여요. 급커브 주의 표지판이 있지만 어두운 밤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가 발생하면 대개 사람들은 핑계부터 찾게 됩니다. 대부분 갑자기 전혀 몰랐어요 라는 등의 변명부터 을에 늘어놓게 되지요. 하지만 교통사고는 원래 운전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어운전을 해야 합니다. 방어운전이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해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피해가는 적극적인 자기보호 운전 방법으로 운전자라면 누구나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처럼 방어운전은 운전자의 기본이자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운전자 대부분은 자신의 실력과 경력을 과신하여 방어운전을 소홀히 여기고 무리하게 운전하게 됩니다. 내 운전 실력에 이 정도는 아는 길인데 신호 기다릴 게 있어? 빨리 지나가자 하는 편한 생각이 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방어운전의 가장 기본적 사항은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간보다 시야가 좁은 야간, 비, 눈이 올 때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감속 운전을 통해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에 대처해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상대적 교통약자인 보행자 등은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안전수칙 2번째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라입니다. 안전벨트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좀 더 상세히 이야기를 하자면 안전벨트의 주요 기능은 다음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충돌할 때 차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막아줍니다. 둘째,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을 분산시켜 줍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 착용으로 인해 차 안에 있는 사람의 몸을 고정시켜 차체 밖으로 튕겨 나가는 것을 막아주므로 사망이나 치명적 부상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안전벨트 착용 시와 미착용 시를 비교한 통계 결과를 보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3배, 머리 부상으로 의식불명이 8.4배, 골절 2.7배, 피부 과열 2.8배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이지요. 또한 평균 병원 입원 기간도 2.6배 가량 길어지고 병원비 지출도 3.3배 많았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안전벨트가 꼬이지 않게 하고 허리띠는 골반에, 어깨띠는 어깨 중앙에 위치하게 매야 합니다. 버클은 찰칵 소리가 나게 잠그고 너무 느슨하지 않도록 안전벨트와 가슴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잠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 잊어먹고 놓치는 건데요. 뒷좌석에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행자 안전수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보행자도 운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예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입장과 보행자의 입장이 전혀 상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차는 왜 저런 방향으로 가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행할 때 한 번쯤은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서 주의 깊게 보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수칙 첫 번째, 밝은 색의 옷을 입어서 나의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시거리가 좋지 않은 눈이나 비가 오는 어두운 날에는 밝은 색의 우산을 사용하면 더욱 유익하겠지요. 또한 길을 건널 때 왼쪽, 오른쪽, 양쪽을 반드시 살피고 오는 자동차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골목길의 경우에는 되도록 우측 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반대편에서 오는 자동차를 마주 보게 되어 자동차 사고의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술을 마시고 걷는 것은 음주운전과 같이 위험합니다. 만약 술을 마셨다면 차가 다니는 곳은 걷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 중 이어폰을 끼고 걷거나 스마트폰을 쳐다보면서 걷는 것은 정말 위험한데요. 다음 연구 결과를 살펴볼까요? 길을 걷고 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행 중 이어폰을 사용할 때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평상시의 청력과 시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는데요. 20대는 기존보다 35%, 50대에서 60대가 넘어가면 70%가량 청력이 떨어지며 시각 능력 또한 일반 보행 시는 120에서 150도의 각도를 살필 수 있는데 스마트폰을 사용 시 최저 10%의 시야 각으로 떨어져서
위험에 빠르게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보행 중 이어폰을 끼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자제해야겠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대부분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쉬워서 꼭 해야 할 것들을 놓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의 유무를 막론하고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법률적으로 규정된 부상자에 대한 응급 구호 조치를 실시하고 긴급 전화로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 현장에 대한 증거 자료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죠. 먼저 법률로 정하는 구호의 의무에 따라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설사 수사 결과 교통사고 자체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도주해 버리면 뺑소니 사고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주 차량의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징역 1년 이상 사형까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부상자를 꼭 구호해야 합니다. 사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한 후에는 교통사고의 내용이 인적 피해, 물적 피해, 어느 쪽이든 간에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설사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벼운 접촉 사고로 자동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사고 후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즉 2차 사고의 위험이나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고 판단되면 신고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민형사상 불리한 책임을 방지하려면 현장을 잘 보존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자동차 사고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이러한 스프레이 표시를 보신 적 있으시죠? 암호도 아니고 그림도 아닙니다. 바로 자동차 사고 현장에 흰색 스프레이로 표시된 다양한 표기들입니다. 사고 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스프레이나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사고 지점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목격자가 있는지 주변을 살펴서 목격자가 있다면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의 원인이나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될 만한 증거물이 눈에 띈다면 확보해서 현장 보존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본인이 운전자일 경우 그리고 본인이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탑승하여 동승자일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나 동승자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행동 요령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차량을 정지시키고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부상자가 있으면 응급처치 요령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둘째, 연료의 유출 여부와 엔진의 작동 여부 등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이 있으면 부상자와 함께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셋째,
연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비상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후속 차량의 피해 및 안전 유도 등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넷째, 긴급 전화로 사고를 신고하고 부상자 구호를 위해 119 구급차의 출동을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중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거나 부상자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올바르게 이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거나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5 내지 10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급차는 더욱 안전하게 부상자를 이송하는 방법입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등 2차적인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동차에서 불이 마구 피어오르고 연기가 가득해서 2차 사고의 위험이 눈에 보인다면 당연히 환자를 서둘러서 보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하겠지요. 응급구조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구급차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교통사고 대처 요령을 2개의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숙지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보상 전문가 오승도. 그러면 첫 번째로 가장 궁금한 게 네. 일단 사고가 났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이거 먼저 궁금하지 않아요? 자, 사고 났어요. 네. 누가 와서 받았어요. 뭐부터 하시겠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엄마, 나 사고 났어. 아니, 엄마 충청도에 계신데 엄마 충청도에 계신 엄마한테 왜 전화를 해요? 그럼 누구한테 하지? 아,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거 아닙니까? 보험회사에 전화해요. 지금 스마트폰 다 갖고들 계시죠? 예, 예. 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 동영상으로 한 바퀴 삥 찍어놓고요. 예. 그리고 필요한 사진을 찍어놓고 그렇게 해야 차가 어떻게 오다 사고 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서 상대 운전자한테 왜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그럼 상대편이 처음에는 거짓말 못해요. 처음에는 제가요 잠깐 졸았어요. 문자하다 못 봤어요. 이런 얘기는 찍어놔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바뀌면은 딴소리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저씨가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이런 얘기 하니까 증거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바로 경황이 없을 때. 그렇죠. 아차 했을 때 그때 네. 얼른 찍어놔야 되는군요. 현장에서. 일단 제정신이 들어오기 전에. 정신 차리기 전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참고인들. 나중에 현수막 걸어놓고 나온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아요. 내가 데려온 사람, 만들어 온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그 현장에 있는 한 바퀴 삥 돌리면 사람들이 찍힐 거 아니겠어요? 예. 요 사람. 나중에 그 사람 여기 찍힌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그 말은 믿어주죠. 근데 여기 없었는데 나중에 와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거기 있었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인정 안 해주는 경우가 많죠. 또 주변에 지나가는 차들을 번호를 찍어 놓으면 요즘 웬만한 차들 블랙박스도 달려 있잖아요. 그 증거 영상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박스 말씀하셨는데요. 경찰이 만약 출동하게 되면 저 블랙박스 먼저 확보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상대방의 나중에 자기가 빼서 없다 그러거나 또는 망가뜨리거나 자기가 공무원 불리할 녹화가 때는. 안 됐어요. 뭐 이런 소리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주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사고 나자마자 대처하는 법이 가장 중요하네요. 100명의 목격자보다는 블랙박스가 더 정확합니다. 목격자들은 그 사람이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예. 또 목격자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블랙박스는 그 상황 있는 걸 그대로 찍어놨으니까요. 현장의 그 상황 증거를 갖다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 이거 시작하자마자 진짜 깨알 같은 정보들이 막 쏟아지는데요. 이거. 시내 도로를 달리고 있는 승용차. 이런 신호등이 고장났는지 황색등만 깜빡이네요. 그런데 신호등을 막 지날 무렵 오른쪽에서 달려오는 택시와 부딪힙니다. 골목길을 달려가는 승용차. 이때 갑자기 등장한 소형차와 부딪히며 사고가 나고 마는데요.
이처럼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 당황하기 마련이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맨 먼저 무엇부터 하십니까? 도로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다간 자칫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상식맨 교통사고가 났군요. 사고가 나면 동승자와 상대의 안전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죠. 그리고는 차량에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설치하는데요. 그 다음 블랙박스가 있더라도 현장 사진을 최대한 찍고 사고 현장을 표시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신속히 안전지대로 피해 경찰서와 보험사에 사고가 난 시각과 위치를 신고합니다. 차량 역시 운행이 가능하다면 안전지대로 옮깁니다. 아무리 가벼운 사고라도 상대 운전자의 인적 정보, 차량 정보, 연락처, 가입 보험사 등은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 기록해 둡니다. 교통사고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실 여부를 가리는 일입니다. 블랙박스만으로 과실을 판단할 수 없을 때 역시 중요한 건 사진인데요. 우선 차량의 파손 부위를 촬영해야겠죠? 파손 부위와 정도는 사고 차량의 상황을 추정하는 중요한 자료죠. 원거리 사진도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려면 사고 지점에서 20-30m 떨어진 지점부터 걸어오면서 서너 장 정도를 찍습니다. 바퀴도 찍습니다.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으니 상대차의 블랙박스도 반드시 찍어둡니다. 원포인트 생활 상식. 교통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해 침착하게 비상등과 삼각대로 사고를 알리고 블랙박스가 있더라도 반드시 현장 사진을 남겨 증거를 확보하며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을 위해 신속히 안전지대로 피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영상 잘 보셨는지요? 쾅 하고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교통사고 대처 요령을 원포인트 생활 상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해 침착하게 비상등과 삼각대로 사고를 알리고 블랙박스가 있더라도 반드시 현장 사진을 남겨 증거를 확보하며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을 위해 신속히 안전지대로 피해야 한다는 것 100번 강조하고 숙지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하니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퇴근길에 사고를 목격한 거예요.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요. 깜빡이는 초록불에 뛰어오는 제 뒷사람과 우회전하는 차가 부딪힌 거예요. 자동차가 끽 하는 소리에 뒤돌아보니 뛰어든 학생이 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상자를 보고해야 하는 응급조치 원칙에 따라서 학생을 살펴보고 의식이 있길래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바로 119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함부로 부상자를 이동시키면 안 되느니 환자를 안전시키며 구급차를 기다렸죠. 사고차의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너무 놀랐는지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시키고 사고 현장을 사진 찍어놔야 한다고 알려줬어요. 그제서야 자동차와 부상자의 사진을 찍고 바퀴 자국도 보더라고요. 구급차와 경찰차, 보험 차량이 모두 출동해서 잘 마무리되는 것까지 보고 집에 들어왔어요. 앞으로 혹시 자동차 사고를 목격하더라도 응급조치와 신고, 그리고 현장 보존이라는 3가지 원칙만 기억한다면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동차 사고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사고의 주요 원인과
피해 상황에서는 자동차 사고의 발생 원인과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과 대처 방법으로는 다양한 안전수칙에 대해서 공부하였지요. 먼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 운전자, 보행자, 안전벨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과 대처 방법으로는 운전자 안전수칙으로 방어운전과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고 보행자 안전수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대처법으로는 구호의 의무와 신고의 의무, 응급조치와 현장 보존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한 습관을 들이고 실천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택시에 타시면 안전벨트 착용하시나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크게 다칠 수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택시 사고 시 뒷자리에 타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승객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뒷좌석에서는 보통 안전벨트 잘 안 하시죠? 택시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안 했다가 사고가 나면 승객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택시 정류장입니다. 대부분 뒷좌석에 타는데 안전벨트 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습니다. 안전벨트 혹시 하실 건가요? 아니요. 왜 안 하세요? 해야 돼요? 왜 안 하세요? 그냥 습관이 돼서. 기사들도 난감합니다. 권하면은 앞자리 타는 사람 다 매요. 네. 근데 뒷자리 탄 사람들은 잘 안 매려고 그래요. 1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우리나라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앞좌석에 비해 뒷좌석에서 크게 떨어지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률은 4배나 높아집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택시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난 김모 씨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안전벨트가 좌석에 박혀 빠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운전자의 도움을 받아서 착용하거나 다른 좌석에 앉았어야 했다며 10%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일반 도로에서도 전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 이용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4배 이상의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안전벨트 하나 매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택시뿐만 아니라 시외버스 이용 시에도 안전벨트는 꼭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고 생활 속에 활용하여서 안전운전, 안전보행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